일단은 발견된 지는 이제 이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못 믿겠어요, 솔직히. 사고도 있었고, 관리비도 체납 150만이나 있었고, 그렇다고 뭐 문제가 생겨도 책임 안 진다 그러고, 이 아파트 안에는 남아있는 가구라던가 가전이라던가 이런 건 알아서 돈 내고 처분하세요라고 하고, 문제가 많네요. 마지막으로 이 3DK, 자, 가족 타입 아파트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DK가 있고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거를 싹 합치면은 15.5 LDK, 2LDK로 만들 수 있겠네요. 여기도 타타미를 양실로 바꾸면은 프로링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자, 2LDK 타입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사진 좀 볼까요? 자, 7동 1, 2, 3, 4층 4층 건물에 이제 3층인 것 같네요. 자, 3층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동 내부는 없네요. 출입구가 있고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요. 뭔가 경치가 좋아 보이네요. 자,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사진이 별로 없는데 남쪽 방향의 아파트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잘 들어오고 전망이 좋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남쪽 방향 4층에 3층. 자, 뭐 이 주소인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 바다가 가깝네요. 이야. 자, 어디 있는 거죠? 아파트 단지가 이건가? 짠. 자, 아파트 단지, 7동. 7동 보입니다. 계단이 이렇게 되네. 신기하네. 자, 7동. 아까 이게 7동이었죠? 자, 7동입니다. 7동. 자, 딱 여기네요. 여기. 여기 3층. 자, 정면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해가 잘 들어오겠네요. 자, 3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쫙 경치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아파트에서 바라보시는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아까 보니까 바다가 있던데 이 3층에서 이 바다 보이지 않을까요? 바다 보이면 오션뷰 대박인데? 오, 200만 원 저렴합니다. 자, 근데 일단 내부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3DK라서 아마 조금 수리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그래서 ELDK로 바꾸고 뭐하고 하면은 한 250만 원? 그래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자, 만들어진 지는 이제 건축연도는 44년이 됐다고 하고, 주소는 여기인데, 자, 가까운 역이 니노미야 역입니다. 주위에 가게는 별로 없네요. 자, 이 아파트인데 주위에 가게가 여기 무슨 슈퍼 같은 게 하나 보이긴 하는데, 자, 그냥 보통 어딘가 있어 보이는 집 근처에 동네 마트 같이 생겼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편의점 같은 게, 편의점 여기 있네요. 편의점은 뭐네요. 학교는 어디 있지? 학교? 중학교는 여기 보이고, 초등학교가 안 보입니다. 자, 초등학교가 모를 경우에는 여기를 검색을 해보면 되죠. 여기는 오이소 마치라고 하는 곳인데, 자, 학교를 검색할 땐 오이소 마치, 학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옵니다. 자, 학구. 학교가 두 개밖에 없네요. 여기는 진짜 작은 것 같습니다. 오이소 초등학교랑 호후 초등학교 딱 두 개밖에 없네요. 아까 여기가 고쿠후 신슈쿠라는 지역인데 고쿠후 신슈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호후 초등학교네요. 호후 초등학교 어디 있지? 학교가 두 개밖에 없대요. 초등학교가.
아, 여기네요. 아파트가 아까 여기였는데,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멉니다. 아까 아파트 여기였죠? 출발. 목적지는 아까 학교가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고크후 초등학교. 그렇게까지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16분이면은. 중학교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이거, 아, 여기 저거네요. 이게 중학교가 여기 가까운데, 여기가 시가 다르네요. 지금 여기는 오이소 마치인데, 여기는 니노미야 마치네요. 그럼 학교가 여기가 아니고, 여긴 것 같습니다. 고쿠우추 같고. 그러니까 학교는 둘 다 좀 머네요. 16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조용한 시골 마을이네요. 바다가 가까운 시골 마을. 자, 근데 저렴한 것 같습니다. 역에서는 23분이네요. 자, 여기 있는 거고, 아까 확인했죠? 가게가 별로 없습니다. 점포가 별로 없네요. 뭐네요. 관리비는 9,000엔에 7,500엔. 관리비는 16,500엔입니다. 뭐가 많이 있네요. 자, 고쿠지지, 자, 여러분, 이거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좀 일본어가 많은데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아파트 구매하실 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곡지지코 아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고지사항, 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이제 주민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안에서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사고 물건이라고 하는데, 사고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 아파트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매를 할 때도 보고를 하고, 만약에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한 다음에 월세로 만약에 이거를 세를 줄 때도 세입자한테 반드시 이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 전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집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우와, 오 마이 갓. 싫어요. 그러면 안 살래요. 이거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보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부동산 회사 이거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고지를 안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주위에 있는 이제 주민이 아 이거 이 집 앞 전에 살던 분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들리면 좀 싫죠. 자, 아무튼 이제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지 이틀 뒤에 주민한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발견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체납됐습니다. 현재 2021년 6월 현재 150만 엔이 체납이 됐대요. 그래서 이 체납된 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부담을 해야 된대요. 150만 엔. 자, 그러니까 이거 아까 200만 엔이었는데 자, 이 아파트 200만 엔 주고 사겠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을 딱 닫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관리실에서 딱 관리사무소 사람이 와서 여기 전에 사시던 분이 관리비가 체납이 됐는데요. 에? 얼마요? 150만 엔이요. 일시불로 부탁합니다. 뭔 개소리죠? 자, 아무튼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저렴하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많아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거 구매하시는 분이 관리비 미납된 거 150만 엔 내야 된다고 하니까 최소 3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 상황 그대로 건물을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가구라던가 식기라던가 가전이라던가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이거 그대로 넘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분을 하실 거면은 알아서 돈 내고 처분하세요. 자, 문제가 많네요. 자, 아무튼 자, 이 아파트 200만 엔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먼저 이 아파트에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를 일본어로 고독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발견된 지는 이제 이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못 믿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이게 이틀 뒤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 관리비 연체가 된 게 체납된 게 150만 엔이면은 이게
한 달에 매달 관리비가 16,500엔인데, 자, 한번 제가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50만엔을 16,500엔으로 나누면 90개월입니다. 90개월. 90개월인데 1년에 12개월이니까 관리비를 약 7년 6개월이 지금 체납이 된 겁니다. 관리비를 7년 6개월 동안 안 냈다는 거예요. 자, 7년 6개월 동안 왜 관리비를 안 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 아파트 좀 뭔가 저렴해 보이는데, 이런 아파트도 있네요. 자, 참고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고지사항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이제 트러블,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한 경우가 많아요. 이 고지사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아파트 사실 때, 구매하실 때, 야, 이 아파트가 10만엔? 왜 이렇게 싸? 보시면은 이게 이런 고지사항이 있거나 이런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다 고지사항을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부동산이 말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책임 같은 걸 물으면은 이제 이런 책임 보상 같은 걸 다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고지사항이 있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조금 가족 타입 아파트 괜찮아 보이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은 아파트였다 였습니다. 사고도 있었고 관리비도 최다 150만이나 있었고 그렇다고 뭐 문제가 생겨도 책임 안 진다 그러고 이 아파트 안에는 남아있는 가구라던가 가전이라던가 이런 건 알아서 돈 내고 처분하세요라고 하고 문제가 많네요. 오야상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실전 투자용 아파트를 찾아라 제5탄 카나가와 리벤지 편 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은 뭐 원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별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 타입 아파트도 있었지만 사고난 아파트도 있었고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가지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동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일본 부동산 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